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투자의 원칙. 만약 투자에 관한 한 모든 해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비록 처절한 실패로 끝나지는 않는다 해도 최소한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될 지름길로 접어든 셈이다. 스스로 터득한 일련의 투자 원칙을 세울 수는 있지만 이런 투자 원칙을 불변의 진리처럼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다. 투자의 세계도 그렇고 경제적, 정치적 환경도 그렇듯이 모든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폭발적인 상승장에서는 모든 투자자들이 계속된 투자의 성공에 도취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에 자만하기 쉽다. 그러나 이런 식의 과신은 위험하고 그릇된 것이다. 이런 자만심은 투자하는 자세에서도 방심을 낳아 최후에는 제한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실망을 초래하게 된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리라고 과연 누가 예상했으며 러시아와 동구권에서의 공산주의 붕괴가 몰고 온 충격을 과연 누가 상상이라도 했는가? 실패하지 않는 혹은 변하지 않는 투자 원칙이란 결코 없다. 투자 원칙이란 그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언제나 불가피한 변화에 대해 유연한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성공적인 투자란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에 새로운 해답을 구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비로소 현명한 투자자라 할 수 있다. 인생이란 변화의 연속이며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만약 모든 해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서글픈 일이다. 이런 생각은 폐쇄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다. 새로운 영감이나 새로운 발견들을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자세 말이다.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 새로운 사람들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갖고 이들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영향들도 사라질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과 그 복잡한 원리에 대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북돋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잊기 쉽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는 말하기를 우리는 절대 이 같은 성스러운 호기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호기심과 상상력, 기발함, 그리고 무엇이든 꼬치꼬치 캐물어보는 능력은 우리 스스로 이 놀라운 세상을 향해 마음을 닫아 걸어버림으로써 너무나도 쉽게 사라져버린다. 한 번도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 우주의 찬란함과 진리를 향해 마음을 열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이런 겸손함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느낄 수 있고 위대한 우주의 섭리가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것처럼 경외하게 될 것이다. 겸손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지혜를 얻는 첫걸음이다. 겸손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지혜를 얻는 첫걸음이다. 패닉에 빠지지 말라. 투자의 원칙. 경제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최악의 행동은 패닉에 빠지는 것이다. 상황이 두렵다고 해서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어쩌면 남들은 다 팔기 시작했는데 당신은 아직 팔지 않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치 1987년 10월의 대폭락 때처럼 추락하는 시장의 한가운데 붙잡혀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본능적으로라도 당장 증권회사에 전화를 걸어 주식을 최대한 빨리 처분해 달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야말로 패닉에 빠진 사람의 전형적인 반사 행동이다. 시장의 패닉에 절대 즉각 행동하지 말라.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이지 추락한 다음이 아니다. 오히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라. 만약 지금 이들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시장이 바닥까지 추락한 다음에는 이들 주식을 다시 살 것인가? 기회는 당신이 하기에 달려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판다면 그것은 잘못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반사적인 행동이 될 뿐이다. 시장이 폭락한 다음 주식을 처분하는 이유로 더 매력적인 다른 주식을 사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주식이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에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괜찮았다면 당초 이들 주식을 매수했을 때의 믿음을 견지하라. 금융위기의 상황에서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한다. 패닉에 사로잡혀 보유주식을 처분해야는 안 된다. 금융위기의 상황에서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한다. 패닉에 사로잡혀 보유주식을 처분해야는 안 된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도전과 위기의 순간에 직면하게 된다. 자신의 믿음에 충실한 자세를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바로 이때이다. 일단 긴장을 풀고 심호흡을 해보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 더욱 나쁜 것은 두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위기 상황에 반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긴 역사적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인 상황의 실상을 평가해봐야 한다. 자신이 견지해왔던 신념의 기초에 현재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면 스스로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자신의 믿음을 다시 떠올려 보아야 한다. 두려움과 믿음은 결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주 만물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지나간 과거의 어려웠던 시절을 무사히 견뎌낼 수 있게 해주었던 힘을 다시 기억해보라. 그리고 이 세상에는 더 높은 차원의 섭리신일 수도 있다가 있어. 지금까지 닥쳤던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믿음을 가지라. 살아가면서 수없이 다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영혼의 한가운데서 두려움이 아니라 힘의 원천으로서 위기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개인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자신의 믿음을 떠올리고 다시 새겨보아야 한다. 그것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책이다. 실수로부터 배우라. 투자의 원칙. 아무런 실수도 저지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아마도 가장 큰 실수일 것이다. 실수를 저지른 자기 자신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실수를 했다고 해서 결코 낙담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손실을 한꺼번에 만회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무릅써서는 절대 안 된다. 오히려 한 번 한 번의 실수를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고 이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실상은 앞서의 상황과 똑같은데도 이번에는 달라라고 말하는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네 단어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실수를 저질렀던 상황을 확실하게 통찰하지 않고서는 결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야말로 앞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살아가다 보면 실수란 자연스러운 산물이다. 실수와 실패를 결코 혼동하지 말라. 주식시장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 모두가 실패한 사람들이라면 결코 누구도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존 템플턴 경조차도 자신의 투자 가운데 3분의 1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나머지 3분의 2가 그를 성공적인 투자자로 만들어준 셈이다. 성공하는 투자자와 실패하는 투자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는가 하는 점이다. 실수를 하기에 인간이다. 실수를 저지르고야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쩌면 가장 인정할 수 없는 진실일지 모른다. 우리 모두는 최고를 추구한다. 이것은 고귀하면서도 가치 있는 목표이다. 그러나 완벽함이란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도조차 하려 하지 않을 때 변명거리로 사용되기도 한다. 실수로부터 얻어지는 가르침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실수를 저지르는 데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는 우리를 정말로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 잘못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너무 집착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없을 것이며 새로운 일도 발명도 창조도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실수를 감수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도전을 가능케 한다. 최악의 실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실수를 하나하나씩 찬찬히 분석해보라. 실수가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행동이나 선택, 결정을 할 때 여기서 얻은 교훈을 떠올려보라. 인류가 이뤄낸
모든 업적들이 과연 시행착오 없이 가능했겠는가? 라이트 형제는 그들이 하늘을 날아본 횟수보다 훨씬 더 많이 추락했다. 하지만 추락할 때마다 그들은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는 중요한 공식을 만들어냈다. 성공을 목표로 하라. 이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시적인 후퇴로 인해 목표를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인생에서의 발전이란 실수로부터 얻은 가르침을 통해 얻어진다. 자신의 투자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라. 투자의 원칙. 항상 긴장된 자세로 자신의 투자를 아주 자세히 살펴보라. 제 아무리 강한 상승장도 영원히 이어질 수 없고 약세장도 언젠가는 끝난다. 어떤 주식도 확실하지 않다. 그저 사놓고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주식이란 없다. 변화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 모름지기 투자자는 변화를 예상하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만 한다. 자신의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신의 투자에 대해 항상 잘 알고 있고 언제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한순간도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자만심을 가지면 반드시 나중에 놀라움과 실망을 맛보게 된다. 앞으로 닥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다우존스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요인이 얼마나 많으며 포춘 100대 기업에 드는 기업들에게는 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라. 부도, 기업 인수, 합병, 민영화 등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자신의 투자에 대해 다른 누구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 직업적인 펀드 매니저나 투자 자문회사의 전문가들은 그들의 투자 현황을 주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의 투자에 대해 당신만큼 관심을 가져줄 사람은 없다. 현명한 투자자는 언제나 변화의 조짐을 찾으려 애쓰고 자신의 투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변화를 모두 예측할 수는 없다. 더구나 우리가 맞부딪힐 숱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미리 준비할 수도 없다. 이 세상은 우리가 제 아무리 안정시려 애쓴다 해도 끊임없이 요동치며 변화한다. 따라서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만 한다. 항상 깨어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성품에 대해 스스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헤라클리투스는 말하기를 인간의 운명은 곧 그 자신의 성품에 따라 결정된다. 고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닥칠 일을 준비하며 스스로를 재평가를 해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운명을 미리 써내려 가는 일과 마찬가지이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치는 도전적인 상황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자신의 영화적인 힘에 달려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자산과 재평가를 통해 알게 된 인간적인 한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함께 더 나아지도록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은 준비를 할 수 있다. 과연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문해보라.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신을 끊임없이 재평가하고 자신의 영적인 자산에 대해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게 될 수란 변화에 훌륭히 적응할 수 있다. 자신을 끊임없이 재평가하고 자신의 영적인 자산에 대해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게 될 수란 변화에 훌륭히 적응할 수 있다. 위험을 분산하라. 투자의 원칙. 인생에서의 다른 많은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식이나 채권 역시 보유 종목의 종류가 많을수록 그만큼 더 안심이 된다. 제 아무리 신중하게 투자했건 또 최대한의 조사 분석을 마치고 투자했건 우리는 결코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도 없다. 갑자기 불어닥친 허리케인이나 지진 발생으로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 기업의 원자재를 공급하던 회사가 파업으로 인해 조업을 중단할 수도 있으며 정부에 납품했던 제품이 리콜 조치될 수도 있고 심각한 내부 경영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다. 자신이 투자한 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수백만 달러의 돈을 날릴 수도 있다. 불가피할지도 모르는
이런 문제로부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 여러 회사, 여러 산업, 위험도가 다른 여러 투자 상품, 여러 나라별로 자금을 나눠서 투자해야만 한다. 그물을 넓게 만들어서 던지게 되면 노력한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다양한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한 나라에서만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싸면서도 훌륭한 투자처를 발견할 수 있다. 명심해야 할 일은 이 같은 분산 투자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쩌면 낯설지도 모르는 분야에서 좋은 투자 대상을 찾으려면 정밀한 조사와 힘든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산 투자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득은 이 같은 노력을 충분히 보답하고도 남을 것이다. 위험 분산을 통해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잡게 되면 투자 자금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더욱 키울 수 있게 된다. 일만 하는 사람이나 놀기만 좋아하는 사람, 혹은 그저 불평만 해대는 사람들은 모두가 보다 다양한 인생을 경험할 때의 즐거움을 놓치고 만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특정한 주제를 한 가지 공부했다고 해서 참다운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도 마찬가지이다. 인생의 다른 모든 측면은 도의시한 채 오로지 한 단면만을 바라보며 거기에 자신의 시간과 정력을 다 바치게 되면 어느새 삶이 주는 다양한 즐거움을 느껴보지도 못한 채 그저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리게 될 것이다. 만약에 가지고 있는 달걀을 전부 한 바구니에 담았는데 그 바구니를 떨어뜨리게 되면 당신에게는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게 된다. 주말이면 목공 작업을 하는 교수, 매일 신학 서적을 읽는 물리학자, 여름 휴가철이면 셰익스피어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목수와 같이 삶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 자신의 시간과 정력을 오로지 한 가지 일이나 분야에 한정시킨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가족과 친구, 직업과 신앙생활, 예술과 놀이 등의 다양한 관심 분야를 갖고 균형감을 갖출 때 살아가는 보람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보다 완성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다. 살아가면서 어떤 분야에서 터득한 지식을 다른 분야에서 얻은 지식과 합칠 때 지혜가 생겨날 수 있다. 자신의 시간과 정력을 인생의 여러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자하라. 그러면 엄청난 수확을 거둘 것이다. 시장 평균 수익률을 넘어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라. 투자의 원칙. 시장 평균 수익률을 넘어선다는 명제는 그저 평균적인 보통 투자자들보다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달성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를 정말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펀드나 기금을 운용하는 투자 전문가들보다 더 뛰어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와 같은 주가 지수는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다. 주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부담도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는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를 고용할 필요도 없고 이들에게 연봉을 줄 이유도 없다. 더구나 이런 주가 지수와는 달리 대규모 펀드나 기금을 운용하는 투자회사는 보유 자산을 100% 투자할 수도 없다. 펀드에 돈을 맡긴 투자자가 요구하면 언제든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주가지수 상승률보다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투자회사와 펀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투자 활동을 잘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가지수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들의 투자 방식은 가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 평균 수익률을 넘어선다는 목표는 야심찬 것이지만 반드시 신중한 자세로 추구해야 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누구나 성공을 추구한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숱한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우리의 목표 앞에는 늘 고난과 시련이 가로막고 있다.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 인생에서의 고통과 아픔은 더 커질 수도 있고 살아갈수록 이런 시련이 계속될 수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재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잘 견뎌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의 삶이 그저 수레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사를 처리하는 데 불과하고 계속해서 시도는 해보지만 앞에 보이는 것은 늘 마찬가지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사를 처리하는 일이나 그래도 계속해서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비록 작지만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시련과 고난이 결국은 우리가 목표를 추구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점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보다 훌륭하게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과 결의가 있다면 순수한 노력만으로도 성공을 어느 정도는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실한 노력과 불굴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식하게 되면 우리가 이룬 업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얻은 열매를 더욱 감사히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실한 노력과 불굴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식하게 되면 우리가 이룬 업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얻은 열매를 더욱 감사히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공부하라.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 노후자의 원칙. 최고의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투자하기 전에 먼저 면밀히 조사해보라고 말해주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라. 뛰어난 실적의 기업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아야만 그 기업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당신의 포트폴리오의 투자 수익률을 그저 그런 보통 수준에서 훨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들은 기업의 순이익이나 자산 가치를 보고 주식을 매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자유기업 국가에서는 순이익과 자산 가치가 함께 대부분 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이 올린 순이익과 주가 지수 다우 존스 지수나 나스닥 지수 혹은 어떤 주가 지수이건 간에 비율은 기업 자산의 장부상 자산 가치와 실제 가치 간의 비율을 중심으로 오르내린다. 당신이 만약 성장하는 기업을 선호한다면 미래의 순이익을 보고 매수했다고 할 수 있다. 또 만약 인수 합병되거나 회사를 청산할 경우 현재 주가 수준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선호한다면 자산 가치를 보고 매수한 셈이다. 주식시장에서 옥석을 구분해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얻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스로 조사하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건 기본적인 지적 역량을 강화해야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연구하고 계획하고 분석하라. 도약하기 전에 먼저 앞을 봐야 한다고 해서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다. 그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면 삶의 풍취를 더할 수도 있고 약간의 신선함도 맛볼 수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느 정도의 계획을 미리 세워놓는 것은 단순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기도 하다. 우리 인생의 큰 획을 그을 일이 언제 어떻게 우리 앞에 닥칠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적절한 정보들로 스스로 무장한다면 어떤 재난이 와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떤 상황을 정확히 혹은 완전히 분석하기가 힘들다고 생각되면 어려워하거나 창피해 할 필요 없이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구하라. 자신이 결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약점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더 많은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다름 아닌 자기 능력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더욱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좋은 길잡이가 된다. 더구나 이런 지혜를 받아 들임으로써 당신은 더욱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오만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이나 안내를 받을 수 없다면 그 오만함이야말로 정말로 끔찍한 적일 것이다. 충분한 연구와 숙교의 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리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자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약이 될 것이다. 시장을 너무 무서워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라. 지난 100여 년간 미국 주식시장을 이끌어온 주체는 낙관주의자들이었다. 약세장이 이어졌던 1930년대와 1970년대조차 전문 펀드 매니저와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었고 특히 수익률이 높은 소형주를 많이 발굴했다. 물론 주식시장에는 조정이 있을 수 있고 폭락하는 날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긴 시간을 놓고 볼 때 주식시장은 상승을 거듭한다는 점을 여러 연구 논문들이 밝히고 있다. 존 템플턴 경 20년 전 예언했듯이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핵전쟁의 공포가 급격히 사라지면서 자유시장 경제는 역사상 가장 화려한 황금기로 접어들었다.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제 각국 경제는 보다 긴밀하게 통합돼가고 상호 의존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기업 활동은 더욱 활기를 띠고 무역 거래와 해외여행도 늘어날 전망이다. 인류가 누리는 부는 더욱 커지는 셈이다. 주식시장 역시 단기적인 조정 국면은 있겠지만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다. 주식시장의 작은 출렁거림과 일시적인 하락으로 인해 의기소침해져서는 안 된다. 시장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시각은 루저자의 신념을 갉아먹고 성공적인 투자를 향한 발걸음을 가로막는다. 시장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시각은 투자자의 신념을 갉아먹고 성공적인 투자를 향한 발걸음을 가로막는다. 두려움과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우유부단해지고 소극적으로 변한다. 하지만 때로는 두려운 감정과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두려움과 부정적인 시각에 압도돼 자신의 삶마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처해 두려움과 부정적인 자세로 대응한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건설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을 것이다. 짚어볼 것은 짚어보고 신중하게 생각도 해봐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실한 영혼에 기대어 낙관과 희망을 가져야 한다. 높은 곳을 향해야 더 높아질 수 있다. 냉소주의와 부정적인 시각은 이미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 특히 언론 매체나 법률적인 문제, 혹은 경쟁 기업 간에서 두드러진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무조건 피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게 더욱 중요한 것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면 현실을 돌아보고 한 번쯤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래를 낙관하는 당신의 눈빛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줄 것이며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불어넣어 더 나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진실한 영혼에서 잉태된 낙관주의는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시장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시각은 투자자의 신념을 갉아먹고 성공적인 투자를 향한 발걸음을 가로막는다. 시장의 흐름이나 경제 전망이 아닌 개별 종목의 가치에 주목하라. 투자의 원칙, 개별 종목의 진정한 가치를 판단해 매수하라. 시장의 흐름이나 경제 전망에 좌우되지 말라. 주식시장이란 말 그대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라는 사실을 현명한 투자자들은 알고 있다. 아주 강한 상승장에서는 개별 종목들도 일시적으로 동반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결정짓는 것이지 그 역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주식시장의 흐름이나 경제 전망에만 매달려 투자한다면 약세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을 놓치거나 상승장에서도 소외된 채 하락하는 종목을 붙잡고 있는 우를 범할 것이다. 개별 종목의 내세 가치는 고유한 것이며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주식시장과 경제 상황은 반드시 고정된 방식으로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 경기 침체 국면이 아닌데도 약세장이 될 수 있다. 또 기업 이익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주가는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주식시장의 흐름이나 경제 전망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개별 종목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고자 노력함으로써 당신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평가하면서 선입견에 사로잡히거나 무턱대고 비난하고는 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실제 상황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도 현혹되지 않은 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의 내면에 숨어있는 진정한 가치를 보다 더 잘 평가할 수 있다. 인생에서의 중요한 결정은 당신 자신의 냉정한 판단에 기초해야 한다. 결코 대중적인 유행을 쫓아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해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 군중이란 항상 최선의 선택만을 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정말로 고귀한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게 군중이다.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대중적인 유행이나 피상적인 여론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평판 이상의 지식이 필요하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애매한 점과 미묘한 차이를 구별해내야 하며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 한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특히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사람들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는 자기 자신의 직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절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특히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사람들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는 자기 자신의 직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절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